오늘은 제가 인생 영화 할 차례인가요? 네, 그렇죠. 네. 예. 영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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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참 경상도 발음으로는 예수냐 잘못하면 처음에 예수냐. 예수인 줄 알았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가 이 경상도에 보면 의사가 예.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예. 우리 저기 살던 진주 근처 사천 근처의 어른들은 예. 전부 이사라 했습니다. 이사라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쥐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찌라고 그러고 찌라고 하죠. 이렇게 쌀이 발음이 잘 안 돼가 그것도 살. 경음하로 안 하고 예. 또 연음으로 합니다. 살이라고 하고요. 쌈밥을 삼밥이라 그러고. 예. 그래서 뭐 난 정말 우리 때 부산 떠날 때 삼밥 먹자 해서 인삼도 밥을 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쌈밥인 게 쌈밥. 그렇게 발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울에도 그런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부산에는 옛날에 영화 광고가 신문에 예. 또 포스터에 예. 보디 히트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 있었죠. 예. 아주 영화 캐슬린 터너 나오고 예, 예. 좀 명화였지 않습니까? 예, 예, 재밌었죠. 이 판머 파타를 예, 하는, 판머 파타. 예. 미국 남부의 예. 주택을 배경으로. 예. 그런데 그 영화에 이렇게 이 광고에 예. 국외 음화를 조심하세요. 그게 그렇겠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신성한 신문의 광고가 예. 국외 음화를 조심하세요. 네? 그게 아마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요. 한 예. 10년 전에 고질라. 예.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든 고질라 있지 않습니까? 잘 늘어놓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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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또 이건 뭡니까? 사이즈가 문제다. 사이즈. 예? 예. 그렇게 또 광고를 했어요. 요즘 뭐 그 정도야 뭐. 아 그래서 그보다 훨씬 제가 심한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보면 예. 충격을 받고요. 예. 과거에 좀 아름다웠던 이 클래식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받는데 예. 이 대표적으로 지금 클래식 영화가 예수. 예. 예수죠. 영어로 워틀루 브릿지. 워털루 브릿지. 예. 이 영화 때문에 런던에 가면 워틀루 다루나 워틀루 역으로 이렇게 많이 가본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있죠. 이게 영화가요 1차 대전의 배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2차 대전의 와중에서 만들어졌어요. 예. 1940년에 네.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이 마빈 러로이 감독인데요. 네. 이분이 그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오즈의 마법사를 와. 39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의 이제 마음의 행로라든지 코바디스 이런 그 영화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영화의 예. 이 전성기에 네. 굉장히 이 히트를 친 분인데요. 네. 이 뭐 제가 어릴 때 믿고 보는 감독 중에 한 명이 그때는 뭐 TV 영화로서만 봤지만 마빈 르로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 보셨죠? 야, 봤죠. 네, 여러 번 보셨죠? 여러 번 봤죠. 흑백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자가 이 비비안 리, 이 마이라라는 역으로 이 극단의 댄서였다가 나중에 장녀가 되어서 자살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남자가 제가 볼 때는 역대 제일 잘생긴 남자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로버트 테일러. 예. 007 제임스 본드가 이 로버트 테일러가 하면 딱 맞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로버트 테일러가 흑기사라는 영화도 나오고 네. 좋은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아마 역대 미국의 할리우드 남자 배우 중에는 제일 잘생겼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네, 인정합니다. 그 로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원래는 이게 영화가 연극이었대요. 1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네. 근데 영화가 이제 한 번 더 만들어졌다가 네. 이제 잘 안 돼가 이제 두 번째 만들어졌는데 반전 영화였는데 전쟁에 반대하는. 네. 근데 이제 멜러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영화의 멜러의 일종의 이 공식을 멜러 영화의 공식을 이 영화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비비안니하고 이 프랑스 전선에서 휴가를 나온 1차 대전이 한참쯤일 때니까 1918년쯤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온 이 로버트 테일러가 다리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려가지고 네. 이제 같이 이렇게 지하 지하죠. 예. 그 대피소로 가는데 비비안니가 이쁜 비비안니가 넘어지노니까 잘생긴 로버트 테일러가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해서 가서 네. 거기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네. 행운의 증표라고 하나를 주고
이 여자가 극단의 발레 단원이라는 걸 알고 네.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그 발레를 하는데 그 발레가 뭔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발레곡이 발레곡이 딴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백조의 호수가 나오죠. 아 백조의 요소. 예, 거기에 비비안니가 백조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로버트 테일러가 그걸 보고 둘이 마치고는 극단이 이제 굉장히 엄격해가 그렇죠. 거의 도제 시스템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친구 도임으로 몰래 빠져나와가 네. 둘이가 이제 이 촛불 클럽이라고 네. 클럽에 가서 춤을 추잖아요. 네. 그때 너는 노래가 기억이 납니까? 음악이? 그게 그 슬픈 올드랭 사인이죠. 올드랭 사인이죠. 따라라란다. 네. 예, 참 눈물 나는. 라라라라라라 하는 올드랭 사인에 맞추어서 두 사람이 네. 이렇게 춤을 추는데 네. 춤을 추면 따라서 촛불을 하나씩 끄죠. 네. 그죠? 네. 그 장면이 명장면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이 곡이 원래 스코틀랜드 시에다가 스코틀랜드 민요를 대한 걸 한 캐나다 출신 밴드가 29년에 뉴욕에 네. 이 전야제 날 12월 30일 날 이걸 연주하면서요. 네. 그때부터 전야제 제야의 날에 트는 곡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곧 돌아가야 될 군인과 가면 그때는 1차 대전 때는 뭐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분이 불안한 채 극단에 있는 한 여성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그날 밤을 보내고 보냈다니까 뭐 할 것 아닌 거죠. 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날을 잡았는데 갑자기 호출이 와가 그렇죠. 남자가 워틀리역으로 가게 되고 또 그 마중해주로 무단 이탈해서 그렇죠. 비비안니가 바래다 주면서 극단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버리죠. 친구하고 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진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로버트 테일러가 자기 엄마 로버트 테일러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귀족이죠. 그러니까 영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네. 부잣집 아들일수록 군대에 장교로 다 가잖아요. 그런 참 배워야 됩니다. 네. 예, 참 우리나라하고 지금 반대예요. 예, 귀족일수록 다 갔어요. 귀족이 더 많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귀족인데 안 갔다 왔다 하면 그 뒤부터는 이 커뮤니티에 나타나지를 못하는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매장 당하는 거죠. 매장, 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엄마를 보고 꼭 이 애를 만나갖고 도와주라. 음, 그래 엄마를 만나러 찻집 같은 데를 갔는데 우연히 놓여있는 신문에 보니까 로버트 죽었다. 테일러가 죽었다라는 기사가 난 거를 보고 그때부터는 좀 신성한 여자가 돼가 자기 엄마는 대충 만나버리고 나와갖고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이제 살기 위해서 망가져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식이 잘못 전해진 거고 그래서 로버트 테일러는 무사히 돌아와가지고 찾아서 이제 창년주를 모르고 집에 데려가서 결혼하자 하지요. 네. 그때 비비안니가 굉장히 고민을 하죠. 양심적인 가책으로. 그게 1918년도니까 그 시대의 도덕관으로는 요즘에야 뭐 몸 좀 팔았다 하더라도 어디 저기 뭡니까 예? 뭐 약수탕에 가서 모욕 한번 하고 처녀로 또 될 수도 있고 예, 또 뭐 수술도 해서 예,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비비안니가 이제 이 집에서 뛰쳐나가 로버트 테일러 집에서 그 저택이었죠, 그죠? 아, 데저트이죠. 네, 뛰쳐나와서 처음 만났던 그 워틀루 브릿지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흑백 영화를 했으니까 더 멋있었던 것 같아. 완전히 넛을 읽고 이렇게 이 다리에 인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이렇게 차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얼굴에 비치다가 점점 불안해지는 얼굴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뛰어들고 뛰어들죠. 그 다음에 마스코트가 땅에 떨어진 로버트 테일러가 줬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첫 장면이 로버트 테일러가 그 다리 위에서 회상을 하면서 시작됐다가 그게 2차 대전 때죠. 이제. 2차 되는데 이 유럽 사람들 전쟁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1차 대전 때 하다가 또 2차 대전 때 또 예. 회상하는 그래갖고 마지막 장면이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오면서 음.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야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녀 두 사람이 저렇게 멋진 멜러를 찍었나. 그 참 비비안니도 진짜 이뻤잖아요. 아, 비비안이 뭐. 그 뒤에 나온 많이 여배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비비안니 같이 이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 참 묘한 그 어떤 악마적인 미도 있고요. 이게 좀 예, 그, 요염한 부분도 예, 있고 예. 청순한 부분도 있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 영화 다음에 나왔나요? 아니죠. 그게 39년도에 완성이 됐고 이거는 이건 40년도입니다. 아 근데 바람과 그거는 총 칼라고 네, 이거는 그건 테크노 칼라고 네. 이거는 흑백이고 그때만 해도 아. 흑백 영화가 조금 더 많았고
몇 개만 그러면은 갈라있죠. 그 당시가 비비안니의 전성기였군요. 예. 비비안니가 요절하죠. 요절을 해가지고 40대 초중반에 죽었는데요. 계력이 걸려서 마지막에 나트라지 좀 않잖아요. 혼자서 비슷하게 비참하게 예. 이렇게 죽었어요. 참 아름다운 미녀는 딱 그래서 옛날에 미인광명. 일부러 이렇게 계력을 앓는 척하고 네. 아 그랬군요. 참 그 슬픈 영화고. 근데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때 비비안니가 왜 그냥 뭐 흘러간 그 살기 위해서 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때는 약수탕도 없었고 예. 아니 그 옛날에 성형외과도 없었고 예. 어차피 뭐 저 로버트 테일러하고 또 같은 방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 1918년의 도덕적 관점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그 일제 시대 때 그때 데카당스한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아 또 대패도 있었죠. 예, 대표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답니까? 예. 해밍웨이 예. 그 전강기 때인데 거기는 예. 보면 뭐 매일 밤에 그렇죠. 주지 육림을 헤매는 남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모택동이 그 저 대장정 자기들 주장으로 할 때 그때 그 공산당들이 뭐 몇백 명 가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파트너 바꾸면서 이렇게 잤대요. 애를 낳으면 누구인지도 몰랐고요. 옛날에 아, 예. 우리가 운동권일 때 좋은 거는 흉내 안 내고 꼭 그런 것만 흉내가 남녀 혼숙도 좀 있고 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왜 뭐 그런 뭐 민주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아 그 영화 예. 뭐 이 지금 이 영화에 비비안 리가 나왔던 이 흑백의 클래식 영화 예. 이런 영화에는 지금 보면 뭐 굉장히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은요 현대 영화에서 담지 못하는 정서를요 이 고전 흑백 영화들이 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 카사블랑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 잉글리트 버그만하고 험프리 보가트가 예. 험프리 보가트가 잉글리트 버그만한테 그 당신의 눈동자의 긍대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예. 마지막에 그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예. 이 연인의 남자와 과거에 예. 이 연인을 보내면서 예. 자기는 이제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겠다 하면서 떠나는 장면 말입니다. 홈플 같은 참 예. 예? 멋있죠.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이 영화와 더불어서 카사블랑카 이게 최고의 명화였다 이래 보는데 나중에 예. 카사블랑카를 칼라로 이렇게 복원한 영화를 봤는데요. 원래 흑백인 거를 칼라로 변환시킨 걸 봤는데 아 칼라로 보니까 과거에 흑백을 봤을 때만큼의 맛이 안 나죠.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 원래 건배할 때요 상대방 눈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숫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혹시 이제 외국에서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그렇죠. 건배할 때 항상 이렇게 눈을 보고. 상대방 눈을 그리고 악수할 때도 항상 손을 보지 말고 상대방 눈을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악수하면서 이러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이게 굉장히 큰 신뢰예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로 이 사람이 어떤 교양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건배할 때 눈 보고 악수할 때도 꼭 눈 보십시오. 한번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10명에 5명은 악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눈을 잘 못 보죠. 예. 그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자식 교육을 제대로 좀 시키려 하면 예. 이 클래식 영화들을 오래된 아, 온 가족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보면 그것도 정서 함량에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거 보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이게 수많은 영화, 수천 개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주말에 영화나 뭘 하나 볼까 고르다가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으면서 두세 시간 지났다가 에라 치워버리라 영화를 고르는 것이 스트레스고 예. 예? 과거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영화가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줄 압니까? 예수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니. 예수가? 1950년에 아, 6.25가 나가 있을 때 피난지 대구 부산에 이 영화가 수입되어 왔어요. 한참 뒤에 들어왔네. 10년 뒤에. 예. 그래가지고 이 한국도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이 영화를. 그렇죠. 그래서 극장 상영관 대비 인구 대비로 보면 이 영화가 한국 사람이 제일 역사상 많이 봤다. 그때는 영화관이 뭐 부산에 한 개, 대구에 한 개 정도씩 터져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틈날 때마다 다시 개봉하고 다시 개봉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 같으면 전쟁이 막 그렇게 많이 밀렸잖아요. 거의 뭐 부산에 함락 직전인데도 부산의 카바레나 술집, 영화관은 막 미어 터졌대요. 이 사람이 어떤 그 극한 상황에 되면은
어떤 그런 향락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쟁에서 패배 직전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내가 지난번에 소개한 영화 몰락에도요. 예, 히틀러. 예, 거기도 보면 소련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베를린을 곧 함락 직전이고 눈앞에 폭탄이 터지는데 예. 남녀가 술과 마약에 빠져서 이렇게 난교를 나누는 이런 장면도 맞습니다. 실제로 나오거든요.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베트남전도 사이공 함락 직전에 뭐 굉장히 그 극도의 활락이 뭐 아, 그럼요. 기승을 부린 거죠. 그때 이제 베트남이 거의 다 밀고 내려와갖고 사이공 입구에서 그 아마 사이공의 그 이 교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사관학교 나온 몇 사람, 뜻있는 장교 몇 사람들이 이 월명에 맞선 거예요, 베트콩에. 그래서 한 하루 반 정도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그 베트남 차로만 입구에서. 지연됐죠. 예. 그때 이 베트남의 고위층들은 탈출한 사람은 탈출하고 탈출 못한 사람은 휴가 향락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주윤발의 영웅 본색 3가 1, 2번 영웅 본색 1, 2하고는 다르게 예. 베트남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 못 봤어요. 그게 한번 1, 봐야 2편에 되겠네요. 예. 앞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프리퀄인 거죠, 3편이.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에 예. 자기 친척을 데려오려 예. 이 베트남으로 간 주윤발이 예. 이제 이 베트남 갱 여자와 만나가 사랑을 나누고 화교 주시는데 예. 그리고 그 여자가 죽고 헬리콥터로 탈출하는 장면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전쟁의 원인도 하나 화교가 그 베트남 경제 거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요. 그게 이제 공산화되면서 화교들이 다 그런 경제권을 울람으로 내려와 갖고 예, 있습니다. 예. 이제 월명에서 다 북쪽에서 뺏겨버렸죠. 남쪽으로. 예. 그래서 베트남이 50만 명의 화교들을 예. 배만 태워 갖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죽더니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예. 중공이 예. 베트남 너 그러지 마. 예. 우리 사람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그 중국 중공하고 베트남하고 싸웠는데 저 중국이 졌어요. 중국이 졌죠 그때. 예. 베트남 하도 전쟁을 오래 가 예. 테크닉이 발달이 돼서 아, 베트남 사람들 보면 프랑스를 쫓아냈지요. 쫓아냈어요. 이 DMBF 전투로 해서 예. 항복을 다 받아가 포로로 다 잡아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을 쫓아내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쫓아냈어. 전쟁에가 한 번도 안 진 사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야망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낭에 한번 가서 이제 해변에 누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호텔 종업원이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 휴양지에 온 분들처럼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휴양지를 가봤지만 그렇게 어떤 자기 포부를 이야기하는 민족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이 민족이 성공하겠구나. 이래서 그런 프랑스나 미국을 다 이겼구나. 그리고 중공이 그렇게 얼마나 그때 거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전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사드 때문에 이제 중국 사람들 막 우리 롯데하고 못했게 하잖아요. 우리 굴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베트남보다 우리가 훨씬 센데. 센데. 그 베트남은요 옆에 캄보디아에 그 뭡니까 큐 삼판이니 이런 놈들이 학살을 하니까 킬링필드. 예. 바로 그냥 이 캄보디아 출신 예. 뭐 조그마한 30몇 살짜리를 하나 앞에 세워가 소리 중령인가.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쳐버렸죠. 그러니까 쫓아내고 학살한 놈들 국제적으로 집단을 받으니까 그럼 베트남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배도 왔을 때 바로 기관총 쏴가지고 네. 바로 막 죽이고 그랬어요. 아, 그 나라 좀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 베트남.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 제가 이 베트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의 이 이야기야 뭐 항상 밑도 끝도 없이 떠드는 이야기니까 예. 예. 이 아이다호 보이시에 한번 갔었습니다. 아이도 보이시? 아이다호 주에 수도가 보이시예요. 아, 예. 시가 이름이에요. 예. 보이시. 보이시. 예.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이시 시예요. 예, 보이시. 보이시 시리. 예, 주도가 한 인구 한 25만 명쯤 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예. 거기는 흑인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밥을 양식 먹다가 질려서 뒷골목을 좀 찾아다니니까 네. 중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딱 있는 게 베트남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거의 백인들만 사는 그런 도시에도 베트남 식당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식당 다음으로 미국에 아시아에서는 많은 게 이게 베트남 식당이고. 아,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하여튼 눈빛이 틀려요. 다른 보통 동남아 태국하고 또 틀려요. 베트남 사람들. 아 태국하고는 다르죠.
태국은 지금 한번 보세요. 노란 사스, 빨간 사스 입고 허구 원날 쫓아내고 뭐 쿠데타하고 난린데 예. 이 베트남은 음. 뭐 저끼리 예. 잘 가잖아요. 그게 지금 비록 공산 이념이지만 상당히 그 자본주의화됐죠. 그리고 중국처럼 네. 저렇게 중앙에서 너무 이렇게 네. 과격하고 통제도 안 하면서 네. 서서히 그냥 명분만 그냥 네. 그거 공산주의지 네. 뭐 실제로 뭐 내부 어떤 시스템은 거의 자본주의화 되고 그렇죠. 병원 시스템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사회주의자 같은 어려움이 돼 있고요. 거기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상당히 방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자본주의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하고 싸웠던 미국에 네. 지금 미국은 해군 기지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네. 자본을 대거 끌려 들어가지고 지금 친미 국가로 가고 있죠. 중국을 굉장히. 오히려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을 좀 더 우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말 잘 들으니까. 아 그리고 존 맥케인 그 대선에 나왔다가 오바마한테 진 예, 존 맥케인 상원 지금 군사위원장이죠. 예, 이 사람이 베트남 전에 예. 이 해군 조종사로 갔다가 추락을 해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랬었죠. 예. 거기서 한 6년인가 포로 생활을 했어요. 막 이렇게 고문도 받고. 예, 근데 베트남이 존 맥케인을 예.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다시 수교하고 그 앞장서서 존 맥케인이 베트남 가면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참, 아까 우리가 저 김기춘 전 실장의 또 세용지마 얘기했지만 참 진짜 우리가 그때 베트남이 적화될 때 전부 다 우리가 도미노 이론 이야기하면서 뭐 그때 뭐 그래가지고 뭐 10월 유신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바뀌니까 저 베트남이 미국까지 이렇게 다시 친해질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이 짧은 인생인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 수많은 변화를 보니까 참 기분이 묘합니다, 저도. 예, 자 우리가 영화 애수 이야기하다가 좀 멀리 왔는데요. 네. 영화 애수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비비안니가 네. 이 백조 춤을 추면서요 한쪽 다리를 헛떡 들고 목을 주고 앞으로 빼 있다가 객석에 있는 이 로버트 테일러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반가워하던 장면이라든지 네. 올드랭 사인 그 음악이 흐르는 과정에서 둘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제 하나씩 촛불이 꺼져가는 장면 네. 그 장면을 보고요 야참 진짜 부러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국 사회에서의 그 귀족들의 자기 희생 이게 뭐 근데 참 이번에 뭐 저 강동원 영화 배우 그 외증조부 예, 예. 뭐 그런 것도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진짜 이거는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때 친일한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 상층부에 많고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비행기 세대를 반납하고, 예. 반납한 사람이 지금 무슨 모 장관도 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마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 용납 안 될걸요. 일본에도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정말 사회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되겠죠. 우리 사투리가 택도 없습니다. 프랑스 같이 그렇게 관대한 나라도 택도 없어요. 그 BC 정부에 협조했던 예. 고위층들은 대부분 총살을 시켰죠. 예. 총살을 갖다가 프랑스에서 이 더골이 회복한 다음에 프랑스를 수복한 다음에 수천 명을 총살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친일한 사람들이 그대로 경찰이나 검찰 또 사회 지도층에 남아있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아마 우리밖에 없을걸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 좌파 진영들이 예. 이용을 하는데 또 그런 거를 제기했던 좌파 진영의 농객 중에도 자기 또 가족 중에 친일한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좌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 있었다면은 묵시적으로 친일을 안 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자 이거죠. 뭐 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 우리 선조가 친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뭐 부끄러워해야 들이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재판을 걸거나 뭐 땅을 환수받기 위해서 재판을 걸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책에서 지우고자 하는 그런 거는 좀 없애자 이거죠. 지금도 제가 아는 몇몇 재벌의 분들 있는데요. 그런 분들 보면 이시 조선 말기에 그 왕가거나 왕의 그 귀족이었다가
그 왕실에서 관리하던 요 수도권 일대, 뭐 어왕이니 뭐 과천이니 이런 일대 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기반이 돼 가지고 아직도 재벌이고 아직도 수천억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을 저도 많이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존할 수 있었던 게요. 결국 뭡니까? 한국이 이시조선이 스스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일본에? 그렇죠. 그 고종도 사실요. 그 이후에 뭐 고종이 독립운동을 했다, 뭐 이런저런 뭐 밀사를 보냈다, 헤이그 뭐 이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뭐 안동 김씨하고 뭐 분양조 씨인가 그런 외척들이 해가지고 민 씨하고요. 철종 그 강화도령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이 올바른 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물리적으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부 이상한 뭐 강화도령 뭘 알았겠어요. 강화도령 다음에 무슨 뭐 철고종 이게 유일하게 철종 전에 좀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 좀 그 한 4년 만에 죽은 사람. 정조 말입니까? 정조 말고 그 정조가 그 사이에 무슨 세자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4년 만에 빨리 죽은 예, 거예요. 저도 뭐 들었는데. 드라마로 한번 됐다 그러는데 아마 그분이 좀 벌써 그 당시에요. 1800년대 초에 미국 횡단 열차가 다 있었고요. 중순쯤에 뭐 영국에는 뭐 기차가 뭐 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 하니까 예. 어제 죽었다고 발표한 토미 페이지 유명한 가수요. 예. 토미 페이지가 한국계다. 왜 한국계냐? 예.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가 기차를 놓는다고 한국에 왔다니까 아마 1800년도 후반일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여자를 알아가지고 예. 데리고 가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 정조 할머니가 한국계래요. 토미 페이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1800 제가 이제 요새 하도 시국이 이제 해가 줄 베른의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한번 더 읽어봤어요. 네. 이게 1865년에 벌써 미국 횡단 열차, 인도 횡단 열차, 뭐 영국에는 뭐 기차가 천지로 많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때 철종에 지배해가지고 막 기독교 막 다 죽이고 막 몇천 명 죽이고 막 이게 일본은 그때 메이지 유신으로 예. 오히려 이 봉건주의를 혁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일본에는 왕권이 없었고 예. 제후 국가인데도 예. 그 메이지 유신 하나로 예. 국가적으로 중앙정부를 구성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 예. 다시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됐고 그렇죠. 한국은 그 왕자리 놓고 예? 이 별로 이 물산도 없는 조그만 땅에서 이 뜯어먹고 이 착취하고 부패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제일 바보 같은 왕 하나 골라가지고 예. 저거 다 해먹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게 비슷해요. 무슨 말과 비슷하다는 데 대해서 아주 아마 역사를 면밀하게 본 분들은 물론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지도자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청, 관료 시스템부터 재벌, 뭐 언론 이 전부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병우 씨의 뭐 처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민정수석의 처제인데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기 자식 교육시키려고 이상한 나라에 국적을 옮기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전쟁 터지면 제일 빨리 미국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까 애수에 나온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예, 지금 이 당시에 영화가 그걸 담지는 않았지만은 왜 자살을 했는가? 귀족 집안의 자식을 서민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데 그 서민의 여자가 몸까지 팔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중압감을 비비안이가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항상 제야의 날 12월 31일쯤 돼가면 나이가 들면 뭐 어제가 현재가 미래가 다 그것 같고 옛날에는 제가 말입니다. 12월 31일쯤 돼가 마지막 주에는 이번 올해에 이제 마지막 월요일이구나 마지막 화요일이구나 하고 31일쯤 되면 이 해가 지기 전에 해를 좀 보러 가고 올해는 내가 참 어떻게 살아왔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또 이렇게 다이어리를 꺼내갖고 좀 적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는요 그냥 왔다가 가는구나 하고 해가 지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앞에 돌이 있잖아요. 돌. 이 앞에 유리를 한번 봅시다. 이게 50억 년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규소 같은 게 다 지구가 태어날 때 있는 거니까요.
뭐 그런 거니까 너무 무상하게 생각하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무상하게 되어지면서 나도 이제 때가 묻어가고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옛날에는 보면 12월 말이 되어가면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를 뒤덮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면 26일부터 31일까지는 올드랭 사인이 곳곳에 그때는 전축 가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CD 뭐. 그렇죠. 그래가 그걸 털어제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한 해에 대한 감상이나 소외도 있고 애틋함, 뭐 예잔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참. 근데 요즘은 서울 시내 옛날에는 이렇게 이 거리를 향해서 스피커를 틀어줬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또 생겼나요? 음악을 하려면 저작권료를. 길거리로 하면. 네, 가게에서 밖에서. 네. 그리고 또 소음 기준도 있고요. 또 못하게 돼 있고. 그래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애하고 둘이서 그 서천에 여행 갔거든요. 서천시에. 거기는 유일하게 이 전부 길거리를 향해서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시골이니까 예. 그게 가능하죠. 근데 그 이상한 게 그 서천시의 제일 중심가인데 완전히 폐가가 하나씩 폐가. 이층된 이 집인데. 지역에 없다니 이런 조그마한 소읍에 예. 보면 곳곳에 폐가들이 근데 속출합니다. 우리 서천은 신대요 시. 예, 신대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예. 아 이것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올드랭 사인 그게 이제 팝송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십니까? 그건 몰라. 이게 올드랭 I 사인. understand. 그게 올드랭 사인인가요? 네, 그게 올드랭 사인하고 곡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애국가도 이제 붙여서 네, 부르잖아요. 이거 복조에 붙여서 그랬죠. 네. 이 아닉테 씨가 작곡을 하기 전에 스페인에서 그럼 이걸 차용해서 네, 이제. 이걸 차용해서 했고요. 네. 그래서 I Understand라는 노래가 또 한국 영화 스카우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만들어진 5.18 때 네. 예? 임창정이가 네. 선동열이를 이제 스카우트 하러 간다고 5.18 때. 고등학생인 선동열이를 대학 올해 대학. 본기억납니다. 본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5.18에 휩쓸리면서 예. 그 지가 옛날에 만났던 연인 음지원이가 나오죠. 헤어지는 건데 이 영화가 상당히 그 시대상을 다룬 영화인데 네. 선동열이 등장하면서 야구 영화처럼 돼갖고 흥행에 실패했어요. 임창정이가 등장한 영화 중에는 이 영화가 제일 아마 잘 만든 영화고 평도 괜찮아요. 네. 그 영화에 보면 옛날에 음지훈이하고 지가 이제 만나던 시절에 그 카페에서 I Understand 음악을 듣는 게 그게 올드랭 사인. 그러네요. 예. 영화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클래식 영화가 사라져가고 예. 우리가 이제 이 말초신경적으로 쾌락만 눈앞에 보이는 요즘 영화들 보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정말 싫어요. 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하여튼 그런 할리우드 너무 대작들 뭐. CG 쓴 영화는 저는 CG를 반칙이라고 했어요. 예. 옛날에 뭐 코바디스나 배너처럼 실제로 동원해서 못 찍을 것 같으면 이거는 실사 영화가 아니다 해서 뭐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딱지를 딱 붙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할리우드에 소위 말하는 그런 영화들이 왜 관객이 많이 가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영화에서 무슨 스펙타클이 실감이 납니까? 안 나죠, 안 나.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렇게 가서 좀 재미를 보려고 보면은 그냥 중간에 잠든 저를 발견해요. 저도 거기 뭐 이 블록바스터를 보다가 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런 영화를 그래도 많이 보니까 이게 좀 흥행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마 뭐 우리 같은 올드 팬들은 애수 같은 클래식한 영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각자 취향이 틀리니까요. 예, 제가 70년대 초에 영화에 이제 70년대 초가 아니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제 이 영화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주말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KBS. 요즘도 있습니다. EBS 보면. 네, EBS 보면 하더라고요. 네. 빰빰빰빰 네. 빠바바바밤 하면서 이제 주말에 영화 쭉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게 중간에 광고가 없어요. 막 없죠. 요새 보면 막 숙배선 보면 막 중간에 넥스트 이래가지고 막 한 15분씩 광고를 뜨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예고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KBS에서 정영일 평론가가. 예. 그분 참. 그다음에 이제 이영일 예. 오고 뭐 이렇게 쭉 했죠. 예. 그래서 그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잘했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나 뭐 어떤 신문에 보면 또 영화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별을 또 음. 까만 글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했잖아요. 요즘 그게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 예. 그런 게 없어졌고 이제 네이버 평에 보면 별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참 주말에 하는 영화를 하나 놓고도 음. 이렇게 설레어서 일주일을 기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요새 EBS 그 금요일 날 하죠. 금요일 날도 하고 예. EBS가 토요일 날도 할 걸요 밤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요새 좀 다시 퇴보하는지 가만히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전부 다 전 연령가에 좀 모르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 뭐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잘 보고요. 책도 아까 말한 뭐 줄 베른의 해저 이발리 그거 다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러니까요. 아, 그런 게 재밌죠.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다시 이게 초등학생으로 근데 역시 그게 전 나이에 인류가 볼 수 있는 그 책과 영화가 결국은 진실한 영화 같아요. 이 감성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그 감성이 트레이닝 되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시대의 사회상 그다음에 교류 또 영화, 음악,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이제 김승진이가 되고 황장수가 되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고 획일화되고 전부 인스턴트잖아요 문화가. 네. 영화도 인스턴트. 요즘 애들은 전부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영화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불러갖고 뭐 이러가요. 그 다음에 문학은 거의 안 보죠. 그것도 큰일입니다. 문학 작품은 그냥 문학 소개를 보고 숙제할 때나 리포트 낼 때나 뭐 대충 하고. 이 문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딱 하나 작품을 하나 보고 영화를 하나 보십시오. 또 드라마를 하나 보고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영화가 좋지만은 이 문학은 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는 재미가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아까 말한 인스턴트를 하니까 이런 큰 정치 문제로 생기고 그 사태를 아주 멋있게 낭만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본 바가 없으니까 낭만이 없어지는 없어지니까 거죠. 이렇게 예. 예?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그래서 그 문학을 좋아하면 그제 뭐 TV 보니까 여행 그 프로를 하던데 시애틀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만추 영화도 찍고 시애틀에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그 예. 무대가 다 나와요. 만추에 나왔던 퍼블릭 마켓도 나오고 예. 그 탐 행크스가 살던 그 보트 집도 나오고 예.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시애틀에 이제 스타벅스 본점. 예. 근데 그 스타벅스 본점에 있는 인어가 이 한국과하고는 녹색 한국의 인어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 스타벅스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무슨 사이렌 옛날에 그 바다의 요정. 예, 요즘 그건데 예. 그게 그 스타벅스라는 게 예. 험한 멜빌입니다. 백경. 아, 백경. 모비딕스에 보면 모비딕에 보면 예. 거기 노는 선원 이름이 아, 그러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아,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만 먹고 그것이 여기 소설에 나오는 백경의 이름이었다라는 건 모르는 거죠. 백경을 제가 참 한 10번쯤 보려다가 결국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봤죠. 최근에 한번 나왔죠, 영화. 하트 오브 시. 예. 예? 바다의 한가운 뜻인가. 그 영화는 백경의 이제 모티브가 제공이 된 그렇죠. 그 사건을 소재로 한 거죠. 그 배 타고 막 서로 잡아먹고. 예, 잡아먹고. 그렇죠. 예. 그 백경의 이제 이 그레고리 팩이 나오는 오리지널 백경 영화. 그게 칼라입니다. 아, 그건 못 봤어요. 아, 그 영화가요. 당시에 어떻게 특수 촬영으로 거대한 그 고래의 눈도 나오고요. 그게 오히려 칼라가 굉장히 이 클래식 칼라라 가지고요. 그림 비슷한 그런 장면인데 그레고리 팩이 그 선장으로 오죠. 에이브람이니까. 그럼 찾아봐야 되겠네. 예. 백경도 굉장히 뭔가 그게 선과 악, 예. 선장 이름이부터 시작해서 예, 예. 선과 악의 대결 예. 이런 부분 등을 다룬 굉장히 심오한 소설이죠. 고래는 항상 또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았듯이 예. 뭔가 좀 뜻하는 바가 많죠. 예. 참 그. 예. 자, 요나가 개고생을 하고도 나중에 그 요나기가 그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되는데 저도 뭐 개고생하고 있는데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9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군요. 그럼 지금은 통합이 됐나요? 딱 됐죠. 제가 그것만 통합한 게 아니라 당시 그 농지 개량 조합하고 그 농어촌 진흥공사를 통합해가 농촌공사도 또 통합을. 그럼 지금 축협이 없네요. 축협 없고 농협 안에 이제 축산사업부죠. 의료보험도 통합했잖아요. 의료보험도 제가 했죠. 아, 그걸 별로 우리가 좀 지역하고 직장하고 예. 농어촌까지 다. 너무 거대화돼가지고요. 지금 막 그냥 의사들이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근데 한국적 거대화돼가지고. 시스템으로 단일게 안 되면 예. 그것도 또 운영을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덩치를 좀 키우자 이 말이죠. 예. 네.
예. 그때 참 미친 듯이 일을 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뭐 영화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수 참 비비안니가 나왔던 그 영화, 그리고 또 주로 발레하는 분들이 그런 몸매와 얼굴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비비안이 얼굴도 작고요, 허리도 잘려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는 그 전부 성형수술을 해서 그런지 그런 몸매와 그런 애잔한 얼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사라져가는 것도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삶에 지칠 때 클래식 영화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디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도층들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예수 같은 아름다운 영화를 좀 보도록 좀 강제로 좀 규정을 좀 헌법에 넣읍시다. 멋있는 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예. 이 강제로 예. 지도층이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는 예. 영화관 관장을 시켜서 그래야 되겠어요. 영화를 제대로 봤는지 도장을 찍어주는 손등에. 복부가 쓰게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지도층에 이렇게 승진하거나 예.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대통령이. 그리고 일주일에 한 3시간은 그렇게 반드시 영화를 보고 또 그 토론하고. 영화를 본 소감을 이야기해라 해서 예.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합격 불합격을. 그럼 그 3시간 동안은 서로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친해지고요. 반드시 이거를 헌법에 넣읍시다. 헌법에. 헌법에 이 세계적으로 제일 우리가 선도를 해가지고. 클래식 영화를 한 300선 이래가지고 그 영화를 반드시 이수를 한 사람만이 승진도 되고 출세도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대통령이 아마 클래식 영화를 그렇게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정도라면 절대로 탄핵당하거나 실패하지 않겠죠. 잘 안 본 것 같아요. 안 본 것 같죠. 예. 박 대통령이 그걸 안 본 것 같아요. 예, 뭐 텔레비 드라마는 좀 자주 보신 문재인 후보도 안 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치고 감성도 없고 예, 낭만도 없고 예. 이 서민 대중들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드라마도 낭만 다큐리는 거 만들지 말고 낭만 정치가. 예, 정치 드라마 중에 뭐 낭만자 들어간 거 별로 없죠. 좀 낭만이 아쉽습니다. 깡패도 낭만 깡패가 있었는데 그런 말인데. 너바로도 낭만이 있잖아요. 예, 유독 정치에 낭만이 너무 없네요. 참. 정치에 낭만이 있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도 네. 뭐 오늘 여러분 탄핵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예,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고 또 서민들은 살아야죠. 예, 재밌는 책과 영화 많습니다. 예, 다시 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